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원정대 브리핑에서 자주 인사드렸던 카탈라이즈 이현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원정대 브리핑에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고요.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발간했던 문창훈입니다. 이현재 대표님이랑 또 이렇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제가 타임 레버리지 채널을 운영하기 초반부터 저한테 옹호적으로 좀 파트너십 같이 함께 성장했던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알고 지낸 지는 꽤 됐잖아요. 저희끼리는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XRP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 XRP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셨고, 어떻게 이제 XRP를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해서 초반에는 그런 가치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전송용 코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데 보낼 때 빠르고 송금용으로 수수료도 저렴하다길래 돈 보내고 달러 보낼 때 한 번씩 쓰자 이런 코인으로 생각을 하다가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을 좀 했었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라든지 미국 FTX 거래소 파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맞으면서 크게 한번 망했어요. 투자에 대해서 좀 실패를 겪고 사업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좀 전화위복 삼아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에 이더리움을 이제 채굴했었으니까 이더리움을 먼저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격으로 XRP가 있으니까 XRP를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는 사실 XRP가 처음이 아니라 저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 이렇게 좀 순서로 알게 되면서 천천히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XRP에 대한 이런 가치에 좀 눈을 뜨고 뭔가 좀 더 비전을 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또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XRP를 먼저 투자한 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상자산이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탈중앙화라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XRP는 사실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어떤 규제에 맞는 가상자산, 이 국제송금이라는 기능적인 특징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XRP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다가올 금융 인프라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한다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거의 한 몇 년 동안 XRP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랑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관점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깊이적인 차이 이런 게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네, 일단 많은 대중분들께서 아직까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XRP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청산이라든지 레버리지의 파산이라든지 누가 투자했다가 다 물렸다더라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됐다더라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악재들이 워낙 또 많았고 변동성도 워낙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또 약간 아직까지는 좀 그 대중성은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보다는 가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 리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XRP가 어떤 유틸리티를 향해 나아가는지 이런 거에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XRP가 최고점이 5,000원이라던데 이번에 넘지 않을까 소송 끝났다던데 올해는 얼마까지 갈까 이런 식의 좀 단편적인 1차원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공부를 해서 투자하시는 비전 투자자와 약간 이 암호화폐를 투기성으로 바라보고 가치보다는 가격만 보시는 그런 부류가 좀 나뉘는 그런 시각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투자자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 가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어떤 정해져 있는 공급량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요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리플 그다음에 XRP 여러 뉴스들, 루머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얼만큼의 수요를 창출을 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리플 원정대 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현재 대표님께서도 XRP를 조금 DCA 전략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좀 수량을 축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유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XRP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비중을 나눠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상장된 코인만 하더라도 10,000개, 20,000개가 넘어가고 그 이외의 것까지 총 망라하게 됐을 때 10만 개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돌 정도로 정말 아직까지는 그런 규제적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밈 코인도 너무 많고 좀 프로젝트성 그런 코인도 너무 많은데 웬만하면 좀 메이저 코인에 집중을 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좀 수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또 바이더 딥도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기사와 논문까지도 봤는데 코빌 리서치 센터라든지 서울대학교의 어떤 논문을 이루어 봤을 때 변동성이 큰 섹터일수록 이 DCA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결론치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이루어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성숙기로 들어가는 또 초입이고 또 법과 제도가 또 만들어지는 원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최소한 하고 웬만하면 선물을 안 했으면 좋겠고, 현물을 하되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DCA라는 매력이 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모든 투자자분들마다 트레이딩에 대한 시간의 축이 좀 다르다고 느껴요. 단기 트레이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이때 좀 사면 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단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DCA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 9년째 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했던 투자 이력들이랑 지금 하고 있는 DCA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전에 했던 거는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단기 트레이더였고, 그다음에 DCA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제 큰 수익을 가져왔다 보니까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꾸준히 펀더멘털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투자한 거에 대한 자산에 대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덜 하려면은 이 DCA를 하는 게 되게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한데, 이 비트코인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하락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하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꺾여야 이 알트 시장이 오고 알트장이 와야 이제 XRP도 좀 오른다, 이런 관점도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패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미넌스가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60% 안팎으로 지금 50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시장을 견인한 역사적 패턴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일단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 이더와 같은 그런 알트코인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사이클이 지금까지는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패턴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동성 사이클도 아직 암호화폐 쪽으로는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거시경제 이슈도 트럼프발 여러 가지 관세 이슈라든지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이란 침공 등등 불확실성이 아직 있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아직 남아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는 정말 증권이냐 상품이냐 완전히 또 명확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됐을 때는 저는 이 비트코인과 이 섹터별 대장 코인들의 움직임이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17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특히 리플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말했을 때가 10년 뒤를 바라봤었는데 2027년이 되겠죠. 그래서 1, 2년 뒤에 그 과정 속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산업이 성숙화되고 또 금융 어떤 기관과 블록체인이 융화가 되면서 이런 섹터별 대장 코인이라고 하는 브릿지 통화가 됐든 오라클의 대장 섹터가 됐든 프라이버시 코인이 됐든 그런 곳들에 대한 어떤 활용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이제 유틸리티성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알트코인과 좀 비교를 했을 때 특히나
정책이나 이런 규제적인 그다음에 금융 이벤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는 상관없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저는 작년, 재작년 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요 정도 호재가 나오면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리플 XRP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XRP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뭐 기관의 수요가 올라갈 테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뭐 또 ISO 20022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 시점이 오게 됐을 때 뭔가 금융망에서 채택을 하면서 또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와 약간 좀 기다림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그런 하나의 호재거리 그리고 악재거리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마비가 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약간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뭐 올해 1분기를 기대한다 2분기를 기대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XRP가 어떤 금융 레이어로서 혁신적인 진화를 할 것이며 그 금융 엘리트들과 어떻게 유착관계가 있는지 그런 식의 공부가 저는 더 XRP 투자에는 맞는 접근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DAT 기업이라고 하죠.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는 스트래티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였다가 갑자기 또 비트코인 재무회사로 전략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뭐 70만 개 이상을 벌써 매집을 했더라고요. 또 그 뒷배를 봤을 때는 뭐 블랙록이나 뱅가드와 같은 그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이 붙어 있고 뭐 이더리움도 뭐 비트마인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계속 모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XRP도 질 수 없죠. XRP 같은 경우는 뭐 에버노스라고 하는 뭐 리플의 자회사격으로 지금 또 XRPN이라고 하는 티커로 지금 아마다 애퀴지션 2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서 4억 7천만 개 이상의 XRP를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XRP에 대한 DAT 기업도 전 세계적으로 10개가 이미 넘었고 충분히 상회하고 있고 많은 XRP가 공급 쇼크로 잠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DAT 기업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 XRP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관심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DAT 기업이 한국 시장과도 이렇게 유착관계가 있다고 바라보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열었던 그 XRP 서울 2025 그 행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XRP DAT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생겨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었고 해외에서도 이제 에버노스와 같은 이 리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생겨나면서 이 XRP를 축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 기관들이 이 XRP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못지않게 회사의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DAT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XRP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DAT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기업들을 내가 투자자들에게 알릴 때 XRP를 보유하고 거래를 해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얼마 전 이 기사로 나온 것도 그런데 이 업비트에서 XRP의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던 그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XRP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기업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XRP를 많이 매집한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국 시장의 XRP 투자자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에버노스 쪽에 임원진 분과 잠깐 티타임을 가진 이력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신기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XRP를 단순히 뭐 투자 자산 그리고 뭐 투기 자산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부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뷰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관들도 뭐 1, 2년 바라보고 지금 DAT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5년, 10년 또 앞으로 이제 금융 생태계와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보고서 지금 들어오고 있을 텐데 많은 뭐 해외 투자자들은 사실 트레이딩하기 바쁘고 단타 치면서 청산당하기 바쁜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물론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좀 더 가격보다는 이런 펀더멘탈 이제 내재 가치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좀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많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 XRP DAT 기업들은
비트코인 DAT 기업이나 뭐 이더리움 DAT 기업과는 다르게 이 XRP 레저 메인넷을 활용할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다는 게 조금 더 와닿았고요. 특히나 이 XRP 레저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XRP DAT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온체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XRP 물량들을 다 온체인에서 활용을 한다면은 당연히 XRP 레저의 활용성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수요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또 XRP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6년도에 가장 XRP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